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 10월 24일. 벌써 제가 이거를 녹음하는 거는 10월 마지막 영양 미팅이 되겠네요. 이 시간에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영상 내용이 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 이렇게 건강 컨디션을 느끼는 게 확 달라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서 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아쉬운 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겠지만, 알아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고, 내 몸에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이럴 때일수록 내 몸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우리 몸의 체온이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우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나셔야죠. 네.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몸의 장기, 우리가 다 있잖아요. 오정육부라는 장기가 다 있잖아요. 이 장기가 하는 역할들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심장. 네. 굉장히 중심부에 있죠.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피를 보내고 걸러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장기가 쉬지는 않아. 쉬지는 않아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멈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장기를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심장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수축이완 이제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는 우리가 이제 먹으면 뭐 소화가 돼,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위에서 우리 몸이 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살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위가 굉장히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다 신축성이 좋아야겠지만 위도 신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가 늘어지지 않게, 원래는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죠? 저도 오늘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의 양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늘어났다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는데 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위에 근육의 신축성이 생각보다 약해져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는 우리가 숨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장기, 공기주머니인 거죠. 근데 이 공기주머니에서 중요한 게 이 습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습도를 조절을 하는 게 폐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폐 기능이 약하대요. 폐가 안 좋아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모세혈관이 폐를 감싸고 있는데 그 모세혈관이 많이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또 오늘 보여드릴 건데 많이 사멸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피의 양 자체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오시는 분들 원적외선도 하고 해서 혈액순환시키고 마사지도 받고 뭐 혈액순환시켜 하는데 순환을 시킬 피 자체가 요즘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전체 총량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총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폐에도 영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간 했을 때 생각하는 게 해독 기능이죠.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이 간에서 해독이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눈도 너무 더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전체적인 몸의 피로감도 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간이 피로감이 높아지다 보면 간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간이 굳어져서 지방이 쌓이면서 굳어진 간 경화도 올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게 꼭 요즘에는 술만 마셔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간에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콩팥, 신장이죠, 신장. 신장 또한 이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장에서 중요한 게 사구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구체는 다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신장이 안 좋아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장이 안 좋아를 어떻게 알아요? 피 검사를 해보면 약간 크리에틴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장이 약간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지는 뭐 잘 부어요. 뭐 뒤에 이제 뭐죠? 골반 주변으로 해서, 골반 아래쪽으로 해서 엉치 이런 데가 자주 뻐근하고 시리고 이런다면, 네, 콩팥이, 신장이 좀 약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 또한 무슨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구체, 혈관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 거죠. 피가 부족하든지 혈관이 막혔든지 혈관이 사멸됐든지. 그러면 그 전체의 총량을 늘리고 그 피가 흐르는 그 혈관 자체의 길을 관리를 해야겠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이제 장기가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면 더 많을 텐데, 이제 큰 장기를, 주요 장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소장.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영양소의 상당한 부분을 흡수를 하고, 이 소장에서 상당 부분 흡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무슨 얘기라고 해요? 새는 장이라는 표현을, 리끼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필요한 곳에 곳곳에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나머지를 맞아 수분을 대장에서 흡수해서 변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쯤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변을 잘 보는 것과 장의 변을 잘 보는 것과 장의 건강 상태, 장은 이제 소장, 대장이 있으니까 이 소장의 건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변을 잘 봐도 내 장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소장에서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흡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손지, 찌꺼기인지, 이제 이 소장이, 빌라의 세포가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내 장에서, 다 혈관으로 돼 있는데, 그 장에서 아무거나 이제 흡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조요 장기를, 좀 이해를 우리가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요 장기에서 다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예. 얘네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 필요한 게 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전체 피의 양이 부족할 경우에 내 장기가 나쁜 게 아니라 장기에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가 우리 온몸에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할 일들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는데, 피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피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피가 다니는 길, 혈관이죠. 이 피의 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혈관, 피가 다니는 이 길, 어떤 분들은 피의 양은 충분한데 길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길이 건강하기 위해서, 길이 건강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 길이 그냥 빨대처럼 생긴 게 아니라 피가 다니면서 곳곳에 전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축기환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다니는 길은 탄력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줄 탄력처럼 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겉에 외벽,
중간에 있는 중벽,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벽, 세 개의 벽으로 돼 있는데 이 벽이 다 근육으로 돼 있는데 근육이 수축 이완이 잘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한 그 뭐죠? 어 그 조건은 피의 양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피의 양이 부족한데 길이 건강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런 메커니즘으로 몸이 작동을 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피의 양도 충분하고 피가 이제 돌아다니려고 했을 때 그 길에 있어서 탄력이 없다면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탄력이 있으려면은 혈관의 근육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 수축 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에요. 아르기닌. 예. 이 아르기닌.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크레아틴도 드시긴 하지만 아르기닌도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할 때 막 갑자기 쥐나고 경련 오고 막 이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무리했다는 얘기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한 거잖아요. 그때 수축 이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아르기닌을 먹는다. 그다음에 혈관인 벽이 이미 손상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상처가 우리가 낫지가 않으면 그 안에서 계속 염증 나는 거품도 나고 막 깍정지가 돼서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 거기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피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감염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염증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혈관 벽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 찌꺼기들이 쌓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적인 성분이 오메가3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의 전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데 피의 전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물 마셔야 된다 그랬고요. 식사 잘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쵸. 스트레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고요. 여러 가지 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양적인 부분도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랬고요. 그 운동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먹으면 돼. 라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기분 좋게 잘 먹은 거를 우리가 잘 먹었다라고도 하지만 내 몸한테는 그게 잘 먹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가 들어와야지 내 몸에서는 잘 먹었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그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혈액이 다닐 수 있는 길의 근육의 상태를 좋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 아르기닌하고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피에 대한 거를 좀 개선을 좀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나이트웍스하고 오메가3를 같이 드셔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이 피가 부족했을 때 느끼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그게 피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느끼는 증상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원인적인 걸로 봤을 때 상당 부분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혈관이 망가졌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혈관이 망가지면 당연히 피가 부족하겠죠. 피가 다닐 길 자체가 없어졌는데 길 자체가 없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여성분들 갑자기 "저는 인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명 흰머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흰머리가 많으니까. 예.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우울증이 갑자기 심해지다든지 고소공포증 같은 걸 너무 많이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많이 느낀다든지 두통이 항상 있다든지 어지럽다, 결림이 잠을 자고 나도 이 결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예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내가 좋은 거를 바른다 하더라도 이 겉에서 윤기 나는 거랑 만졌을 때 피부가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별로 먹지 않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통이 늘 있고 더부룩하고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그다음에 날씬하신 분들도 몸무게는 적게 나가는데 셀룰라이트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운동을 많이 하셔도. 예. 그런 분들은 내가 하고는 있으나 체중도 잘 관리를 했으나 정상 체중에 있거나 저체중이나 내 혈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신경을 피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개선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수족냉증, 무릎 통증, 내가 무릎 부러진 게 아닌데도 통증이 계속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피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피를 빼면 물론 모든 장기를 다 빼면 우리는 이제 안 되겠지만요. 이 피를 빼면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피의 상당 부분은 어디에 있다? 모세혈관에 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이 큰 혈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들이 사멸을 한다. 그래서 감각도 잘 없어지는 거고 어른들 같은 경우요. 눈도 그쵸. 눈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 뭐 입맛 이게 음식을 하면 점점 짜져. 막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다 뭐의 문제다? 모세혈관이 내 몸에서 사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의 양이 총량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추위도 많이 탈 수 있고 그 부분만 가려워요. 부족한 부분만. 예.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제 손님 중에 젊은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22살 때 만났는데요.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키는 152, 그러니까 저보다도 작은 키였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제가 98 킬로에 만났어요. 그런데 저혈압이 있었어요. 예. 저혈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3 시간씩 걸어도 체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뭐 담석도, 통풍, 남자분들 통풍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뭐 피곤하죠. 몸에 기가 올라오지가 않죠. 기가 올라오지 않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저산증이 있다. 염증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만성염증.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가려움증, 탈모, 신장, 기 손상되기 쉽다. 두통, 예, 만성 부종, 수족냉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상당히 내가 잘 생각하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알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병원 가서는 별로 이런 증상을 체크업받기는 쉽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불편한 거잖아요, 이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보고 내가 한 여러 가지 해당한다.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불편함이 많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피의 총량을 늘리는데 그다음에 혈관이 재생이 되는데 반드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니까.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산소도 부족해져요, 산소. 예.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머리가 띵하겠죠. 머리가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두통 이것만 아니더라도 머리가 맑지가 못한 거죠, 브레인 포그. 요즘에 브레인 포그 호소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집중이 잘 안 돼. 예. 그리고 뭐 깜빡깜빡할 수가 있는데 기억력이 극도로 떨어져. 예. 그런 경우에 뇌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이겠죠. 그다음에 내 몸에서 건강한 세포보다 나쁜 세포의 성장이 더 빨라져. 네. 왜냐하면 건강한 세포는요. 여러분 이 세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제일 되게 많이 했지만 세포는 영양이 없으면 재생이 안 돼요. 영양이라는 게 재생되는데 건강한 세포가 재생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공장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이 공장을 최대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공장만 있지 돌아가지 않는 고스트타운이 돼 버린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만성 피로, 내장 지방, 그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이 피가 부족하게 되면 예. 내 몸의 혈관이 다 사멸되게 되면 내 몸에 산소가 충분히 있을 수가 없다. 산소 포화도 측정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예. 디바이스 그렇게 그리고 뭐 와치 차고 있는 분들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되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숨도 잘 쉬어져요. 숨. 네, 숨.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 이건. 그리고 이 산소하고 영양소가 만나야지만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 몸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사량이 늘고 대사가 잘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몸에서 이 면역세포들, NK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내 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거부터 나왔네? 왜 내 몸에, 피가 부족해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쵸?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당연히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스트레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우리 몸은요, 먹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은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먹는 거 조금 먹는데요, 잘 먹는데요, 식단 관리 잘하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서 우리 몸이 과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음식들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음식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요즘 같은데 국수 많이 생각나시죠?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드시고 때를 맞춰서 드시라는 거죠. 네. 나는 칼국수 달아요, 여러분? 안 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수 달아요? 국수를 달게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안 달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쉐이크 드시면서 달아 뭐라고 얘기하시지, 뭐 우리 거 물 마시면서 뭐 달아라고 얘기하시지, 이 칼국수 드시면서 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히든 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떡국. 예. 근데 거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 거의 영양소가 다 탄수화물에 집중돼, 골고루 균형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균형이 아니라 한 영양소에만 집중돼 있는 단순당, 그것도 단순당이라는 영양소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먹었는데도 몸무게가 정상인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있고, 몸무게가 정상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몸무게가 정상이거나 미달인데도 중성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몸무게가 정상이지만 피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맛있잖아요. 근데 뭐 어쩌다 드시는 거는 뭐 한 번씩 뭐 드실 수 있죠. 근데 상습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칼국수를 매일 드시진 않겠지만, 오늘은 칼국수, 내일은 라면, 그다음 날은 떡국, 그다음 날은 만둣국, 그다음 날은 빵으로, 그다음 날은 뭐 이런 식으로 뭐죠? 뭐 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신다. 그러면 내 몸이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 내 몸이 굳어진다.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굳어진다는 의미는 뭐가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근육도 굳어지고 혈관도 굳어진다. 혈관 다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혈관이 근육인데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못하겠죠. 가뜩이나 부족한데 피도. 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런 증상을 내가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나만 아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누구 만나서 너무 즐겁죠. 좋죠. 만남에 있어서 먹을 거를 뺄 수는 없잖아요. 모임에 있어서 음식을 빼는 모임은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절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먹었어. 밥 먹기 전에 뭐죠?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먼저 먹었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또 디저트 먹었는데, 과일도 먹었는데, 그다음에 뭐 떡 같은 거 나왔고, 빵도 나왔고, 커피도 한 잔 먹었고, 막 그러고 나왔는데 저녁도 또 먹었어. 그러면 기분은 좋은데 의외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몸이 아프다라고 몸살 오시든지, 아니면 뒷목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몸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뭐가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내 컨디션상으로 뭔가 갑자기, 그러니까 화장실 못 가고 이걸 넘어서서 뭐 되게 피로감도 심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저는 많이 경험을 해 봤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이유는 내 몸은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1 초의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도 다른 나라 그랬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하루 종일 내 몸이 당화가 되는, 당화가, 우리 동맥경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당화가 되는 것들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내 몸에서 처리를 하고 풀어내야 되니 얼마나 그 안에서는 몸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뭐 운동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도 그럴 때 잘 안 돼요. 몸이 무겁잖아요. 운동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해야겠지만,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컨디션이 증상이 뭐 이랬을 때 병원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을 잘 보면, 어렵지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가 부족하게 되는, 혈관이 굳어지게 되는, 몸이 굳어지게 되는 자꾸 그런 습관을, 먹는, 특히 식습관,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균형 잡힌 식사 하셨어요? 쉐이크 말고? 식사 균형 잡히게 드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누트리셔니스트도 이렇게 본인들은 이렇게 못 먹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먹는 거라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허블라이프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그 균형을 담은 거를 전달을 해 드리는 거죠. 누구나에게. 네, 누구나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입에 넣는 순간 균형이 들어오게끔 45 년을 제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시작이 여러분의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네. 자꾸 밥맛 없다고, 입맛 없다고 아침을 거르시지 마시고요. 아침은 뭐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깨어나서 서너 시간 안에 드시는 걸 아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뇌세포가 깨어나거든요. 내 몸의 장기들이 깨어나거든요, 같이. 내가 일어나는 순간, 예, 같이 깨어날 수 있는, 내 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한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에너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잘 드세요. 점심 식사 잘하세요." 그러면 "아유 뭐 맨날 먹는 거 뭐 그냥 밥에 김치 먹지." 밥에 김치 드실 때도 있겠지만 밥에 김치는 어때요? 그거 뭐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그냥 뭐 다 당을 드신 거예요. 예. 바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균형 잡힌 식사는 아니라는 거죠. 쪼끔이라도 신경을 써서 좀 드셔야 되고, 새끼를 그렇게 먹을 수 없으니까. 네. 난 또 쪼금 더 감량을 하셔야 돼. 살을, 몸무게도 좀 내려야 돼. 그다음에 "그다음 날 아침에 정말 가볍게 일어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녁에도 쉐이크를 드시게 되면 가벼운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몸에 특히 조혈모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조혈모 피에 대한 거잖아요.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필요한 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 단백질을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예. 네. 이 식사가 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몇 끼의 식사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네,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안 했던 거라 어려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습관화가 되잖아요.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팬시한 식단 아니더라도요. 예. 그래도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아 요 정도면 균형이 잡히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포뮬라 1에 이 균형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게요 그냥 콩 갈아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물론 주 재료는 저희 포뮬라 1은 소이입니다. 소이. 저희 소이 농장은 일리노이에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데 이게 주 재료는 소이인데 이 콩이요 불순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콩을 계속해서 갈아 먹게 되면, 우리 옛날에 콩기름 많이 썼잖아요. 좋은 것도 먹고 기름도 먹고 불순물도 먹고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품으로 먹는 이유는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거가.
네. 그래서 이 두 스푼 안에 어떻게 그 두 스푼 안에 9 그램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겨지셨어요? 전 처음에는 '이 안에 어떻게 이 두 스푼 안에 9 그램이나 단백질이 그것도 흡수되는 단백질. 흡수되는 단백질이 99 그램이면은 실제 단백질량은 실제 다른 음식으로 비교했을 때는 더 많은 단백질의 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비교를 해 드리기로 계란 한 판 정도의 단백질의 양인 거거든요.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아 이거 스캠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었을 때가 있는데 먹이 내가 열심히 먹기 전까지는 예.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했는데 일단 맛있어서 먹기 시작은 저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안에 그런 흡수된 단백질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은 단백질만 일 못하거든요. 비타민, 무기질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와 있고 또 단백질 소화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파파인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져 있고 장에서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당 지수도 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고 먹고 그다음에 포뮬라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적인 게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라이프가요. 45년 동안 허벌라이프 넘버 원 셀링 프로덕이 45년 동안 전 세계 지금 94 개국에 들어져 있으니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제 우리는 인제 알로에, 나이톡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나이톡스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GDP에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넘버 원 셀링 허벌라이프의 판매 썰 45년 동안 연속으로 그 세일즈의 넘버 원은요. 이 포뮬라 1 이에요, 포뮬라 1. 그거 중에서도 쿠키즈 앤 크림 의외죠? 쿠키즈 앤 크림이 넘버 1 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45년 동안 그만큼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동물성 단백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 비타민 B군도 필요하고 그쵸? 그다음에 BCAA라는 것도 필요하고 글루타민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포뮬라 1 하고 이 리빌드를 운동을 안 하더라도 이 리빌드 스트렝스 드신다고 절대 몸 커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저는 벌써 벌키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드셨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권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몸의 세포가 하는 역할이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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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피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 몸을 건강적인 몸으로 해결된 그 건강 상태를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을 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게 하는 그 부분이 내가 밥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왜냐하면 그 밥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에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밥에 대한 선택을 매일같이 잘 했을 때 매일같이 내 세포의 재생이 잘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 세포가 기능을 잘하게 되면 내가 나이보다 내 몸에 바이올로지컬 나이가 쪼금 더 뭐예요? 뭐예요? "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뭐 내 생체 나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뭐 피곤하고 뭐 그런 거죠. 예. 병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살이 안 쪘어요. 살이 안 쪘는데 소개를 받아서 음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화를 했더니 어 만났을 때 키는 저만 하고요. 그러니까 한 157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104 파운드. 절대 비만 아니에요. 근데 등을 보면은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죠? 네. 그 울퉁불퉁하잖아요. 아까 얘기 들은 대로 울퉁불퉁하고 이 목 있는데도 승모가 꽉 찼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이어트 약도 먹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식증, 폭식증 심해 가지고 이제 먹고 나면 폭식을 하는 거예요. 폭식을 하고 나면 약을 막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약. 그래서 저한테 제 몸이 아마 쓰레기일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멀리 있어서 제가 해독을 시켰죠. 피에 대한 거, 간에 대한 거, 뭐 우리 주위 장기에 대한 해독을 할 수 있는 저희 제품으로 이제 했고요. 21일 일단 해 보자. 집중적으로 해 보자 했는데 본인이 너무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살도 더 빼고 싶은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화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일일이 저한테 다 본인이 치팅을 해도 저한테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는 못 먹게 하겠죠. 못 먹게 하고 근데 그 말을 또 잘 들어 줬어요. 왜냐면 먹고 나면 그다음 날 여기도 저랑 비슷한 케이스라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면 "너 내일 또 머리 아파서 뭐 또 그러지 말고." 막 무슨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21 일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메일 통화를 했거든요. 메일 통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메일 통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왜 우리가 사람이요 건강해지잖아요. 그 목소리 톤도 달라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대하는 톤도 달라집니다. 이 언어의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톤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한 2 주차 지나면서 확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3 주차 딱 됐을 때 "사진 빨리 찍어 봐. 찍고 나한테 보내 봐." 근데 몸무게는 늘었어요, 늘었어. 몸무게는 늘었는데 몸무게는 뭐 늘었는데 2-3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바꾸는 게 결국은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건데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모르니까 다들 헤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 현대 사람들은 먹거리 문제, 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밥 때문에 우리가 피의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밥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 큰 거는 잡을 수가 있다. 큰 거는 개선을 할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동안에 누구나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을 해요. 그 반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때 인내심을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나랑 안 맞아가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이 병원에서는 왜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 고민을 안 해 줘요. 그 루트 코즈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드시는 약이 뭐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서 오셨을 때 약 봉지가요. 어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배가요. 풍선 같지 않을 것 같잖아요. 돌 같아요. 아까 그 당화됐다는 거 있죠? 경화. 돌같이 딱딱해져 있었어요. 돌 같은 배. 예. 근데 그 돌 같은 배가 부서지고 나니까 반응 저도 호전 반응 엄청 겪었지만 이분도 이제 호전 반응 엄청들 많이 바뀐 분들은요 그만큼 호전 반응을 많이 겪었다고 보면 돼요. 네. 호전 반응 없이 좋아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짜잔 하고 이거 마약도 아니고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반응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이게 우리가 마지막 만찬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까지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만찬을 시켜 드리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안 하겠다, 하겠다, 뭐 했다 뭐 이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3 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유전자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은 유전자가 위에 것만 한번 보면 뭐죠? 비만 유전자가 있으십니다, 비만. BDNF라는 그러니까는 폭식,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식을 해야 되는 유전자가 있으십니다. 안 좋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런 비만 유전자가 전혀 없어요. 자 누구냐? 자 누구냐? 비만 유전자가 있는 분은 저희 남편이고요. 비만 유전자가 없는 분은 저예요. 근데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유전자의 영향이 아니라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비만 유전자는 없는데 이 혈당 유전자하고 혈압 유전자가 완전 시뻘겋죠. 그러니까 제가 두통이 심했던 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저는 단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과자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자를 새우깡 먹을래 아니면은 새우깡 먹을래 아니면 꿀 꼬까코 먹을래 그러면은 아니 저기 뭐지 꿀까베기 먹을래 그러면 저는 꿀까베기. 그런 과인 거죠. 예. 단 거를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그 단 거를 좋아했던 거고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팠었던 거고. 이 유전자가 이 때문에 제가 선택을 그렇게 하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을 바꾸는데 유전자 탓만 하지 마시고 생김새는 유전자의 영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김새는 유전자의 영향이 많지만 우리 몸 안의 장기는요. 내가 훈련을 시키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예 특히 이제 혈액 순환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순환을 시킬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총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피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결국은 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잘 챙겨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살아내시는데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남은 일 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건강도 챙기시고 원하는 것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